지난 한 주간 있었던 국내 정치 이슈를 한 방에 관통하듯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 관통. 매주 월요일 격주로 만나는 분이죠.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이관우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하고 슬퍼하고 그랬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 많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에서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정치였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진보 정치인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노회찬 이렇게 국민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진보 정치를 대표하시는 분이었고요. 또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또 아주 강단 있는 분이셨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벌써 긴급 조치가 내려지니까 교실문 걸어 잠그고 또 유신 독재에 반대한다 이렇게 유인물 낭독하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노동운동 하기 위해서 용접 기능사 자격을 직접 따서 공장에 들어가시기도 하셨고요. 예. 수배, 투옥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다음에 한국 이제 92년 이후에 진보 정당을 추진했는데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 또 의정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도 아마 거리에서 어려운 분들 곁에 또 항상 계셨던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촌철살인의 어록, 많은 말들 남긴 거 이제 기억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 박사님 네.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얘기 어떤 거 있으세요? 예, 이제 양당제에서 진보정당 필요하다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한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으니까 판가리 해야 된다. 이건 아마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그 외에 두어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이제 부유세 도입 주장하시면서 옆에서 굶고 있는데 암소갈비 뜯으면 되냐. 예. 암소갈비 뜯는 사람이 불고기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남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아니 청소하는 거를 먼지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예.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추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사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보 정치인들한테 노회찬 의원은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의 정치인이었을까요? 예, 이제 빈소에 백기환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서 통곡을 하고 가시기도 했는데요. 진보 선배 정치인들한테는 가장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후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동료들한테는 심상정 의원이 말했듯이 영원한 동지였고, 또 유시민, 조국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형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또 눈물을 흘렸고요. 정의당의 많은 후배 정치인들은 이제 아버지 같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운형하고 조봉암 이후에 50년 동안 이제 맥이 끊겼던 한국의 진보 정치를 부활시킨 정치인,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예. 노회찬 의원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갔는데, 노회찬 의원 이후 우리 진보 정당의 행보, 앞길 어떻게 내다보세요? 예,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의당이 비교적 약진을 했죠. 예, 과거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지지율을 회복했고, 또 최근에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서울 구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여럿 나오고, 비례대표 당선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왔다. 국민들이 예. 또 주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정의당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진보 정치 이어나갈 수 있는 차세대 주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의당이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렇게 좀 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지난 한 10년 정도, 예, 그런 사실은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사실은 이번에 저는 정의당에서 지역구 당선자들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30대, 40대에서 여러 번 이미 정치를 경험한 분들이고, 또 비례대표 당선자가 또 이제
승무원 출신의 여성이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하고 본인들도 좀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정의당으로서는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환경, 이거를 뭐 적극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 최고치를 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이런 지지율 상승세,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꾸리긴 했지만 뭐 아직 반등할 만한 이유는 안 보이고요. 또 이제 여당도 올해 초 남북 관계 좋아졌지만은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때 정점을 찍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전에 이제 그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적폐 청산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거의 높은 수준이었는데 국민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그 좀 희망을 좀 찾았고요. 예.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분위기가 지속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아직 좀 불안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대안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느냐, 네. 뭐 그런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은 주어졌죠. 이제 조건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행위자가 중요해진 거죠. 정의당이라고 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에 과거 한글과 컴퓨터 그 대표이사 지냈던 이찬진 씨, 뭐 한나라당 때 또 국회의원 지내기도 했었죠. 정의당에 네. 입당하겠다고 했어요. 예. 이제 뭐 이찬진 대표뿐만 아니고 그 참여정부 때 비서관 지내셨던 그 정태인 씨도 이제 최근에 정의당 입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마음에 빚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개별 입당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저렇게 훌륭한 정치인을 자기들이 이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도 가까이서 많이 뵙기는 했는데 이제 뭐 90년대 옷을 주워 입어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또 이 진보 정치인 노회찬이 또 총선 때 고교 동창 돈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진보 정치를 했는데 예. 노회찬이니까 티가 안 났던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언에서도 노 대표가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까 저를 벌하시고 정의당을 계속 아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끝맺음을 했는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미안함, 그래서 노회찬을 좀 지켜야 되겠다, 노회찬의 정신을 지켜야 되겠다 예. 이런 움직임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자신이 죽고 당을 살리는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시고 진보 정치와 당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또 이렇게 그런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평화와 정의 모임,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함께 공동교섭단체 만들었었는데 노회찬 의원 사망에 따라서 교섭단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평화 예. 정의 모임 이제는 뭐 어떻게 될까요? 회생불능인가요? 지금 노 의원님 사망으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지위가 25일 날 상실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교섭단체 유지하려면 이제 새로 한 명이 필요한데 이제 송금주, 이용호 이제 이런 의원들이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서 구애를 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민주당 쪽에 입당하게 된다면 그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분들 우리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민주당의 입장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반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은 다시 공동교섭단체 다시 또 부활이 될 가능성도 뭐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드루킹 특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회찬 의원 사망에 따라서 상당히 또 뭐 당혹스러운 게 또 특검인데. 네. 이제 수사 기조로 그동안에 잡고 있던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드루킹 일당을 이용했다. 이제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전에 수사를 좀 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노 의원 죽음 과정에서도 좀 드러났지만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의도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돈이나 이제 댓글 공작 이런 거 제한하고 또 이걸 미끄려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예. 전문적인 정치 브로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한나라당이
직접 그 시발단 조직해가지고 불법 예. 댓글 달고 한 거하고는 전혀 이건 다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정치인들이 좀 말려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드루킹 문제 처음 불거질 때부터 상당히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아마 이번 노 의원님 죽음을 계기로 해서 특검도 그런 쪽으로 수사 방향 전환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 뭐 전국의 여러 가지 측면들 뭐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글로컬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이관우 박사였습니다.